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9%, 코스닥은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 개인하고 기관들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 오늘도 이렇게 팔고서 나머지 업종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도 외국인들이 이 매집하는 이쪽으로 순매수를 오늘도 많이 했죠. 최근 들어서 뭐 AI 관련해서 미국에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또 연관된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도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나쁘니까 제끼고 그럼 SK 하이닉스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때 삼성전자보다 먼저 한 2024년 한 6월경 요 부근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미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데 하락할 때 항상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고점 대비 좀 싸다고 들어가서 잠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물립니다. 삼성전자는 차라리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낫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약간 회복되는, 그러니까 6만원 요 부근을 해서 지금 어떤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도 한 7월경 이미 이때 게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끝난 거에 미련을 가지는데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세력들이 사고 있는 거 수급을 배웠다 그러면은 돈이 흘러 들어가는 저쪽으로 가야지 이 전기전자 업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이제 조금 땡겨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기 한 2022년 말 이때가 이제 정말로 돈이 들어온 요즘으로 치면은 뭐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도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이고요. 또 이때는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대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왜 들어가냐고.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공부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이때 지금 총수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공포 탐욕 지수 뭐 정확하게 찍어 놨는데 이때가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탐욕을 즐길 때니까 조심해야 된다. 남들이 들어가든가 말든가 나는 퍼뜩 나와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굉장히 공포스러워했던 시기가 2023년 요때입니다. 삼성전자가 비슷한 시기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탐욕을 즐길 때 관심을 가지나 하니까 물타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매매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대로 하십시오. 쓸데없이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지금 돈 드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공부한 게 말짱 누르묵이 되죠. 요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뉴스 몇 가지 좀 들여다보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뭐 다 보셨죠? 이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실제 뭐 끔찍한 마지막 장면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던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대체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지속이 되느냐는 거 이제 갈림길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식도 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지난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 쏘았답니까? 그래서 이제 보복하려다가 이미 지금 보복 대상을 결정을 하고서 이제 쏘고 언제든지 이제 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이란이 가만히 있겠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연체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연체율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 나시죠? 예전에 뭐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고 그동안 워낙 많이 설명해 드려서 뭐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뭐 그냥 술술 넘어왔는데, 이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된다는 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다, 뭐 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재정 지출, 그러니까 뭐 채권 발행해서 하든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가게에서 대출을 해서 하든,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찍어낼 때, 누군가 빚낼 때 빚을 내면 뭐 정해진 시간 내에 이자를 갖다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은 이렇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이자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1억을 빌리면 뭐 매월 얼마씩 갚아라 하는데, 그 이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빼돌릴 수는 없는 문제고, 뭐 서비스를 팔든 어떻게든 월급을 받든 어떻게 해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현재 직장이 없다거나 장사를 하는데 잘 예전만큼 못 번다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연체 저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도 저렇게 부족한데 대출 누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갖다가 늘어나는 속도가 뭐 충분하지 빠르지 않다면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쪼아버린다거나 하면 이렇게 돈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서 아니면 돈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람이라 손치면 평상시에는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요만큼만 부도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경제가 나빠진다거나 뭐 돈이 원활하게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꾸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게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못 갚는 겁니다.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때 정말 부실화되면 돈이 빵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좀 싼 게 1금융이고 점점 낮아지는 게 저축은행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8월에 나온 건데 그때 이미 지금 연체율이 8.36이고 기업은 좀 더 해요. 좀 더 높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이 지금 좀 부족한 게 인위적인 좀 부분도 있죠. 이 감원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니까. 돈이 이렇게 요만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누가 대출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또 되겠죠. 그럼 여기다 요 대출 넣은 것만큼 요만큼 좀 부족할 거고, 또 돈을 자꾸 늘려 나가면 계속 이상 없이 갚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대출을 갖다가 해주지 마라. 또 은행도 또 지금 돈 빌려주면은 떼이겠다 싶으면은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자꾸 안 도는 상황이 더 안 돌게 이제 규제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갖다가 눌렀다 이 말입니다. 눌렀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연체가 높아지고 부도가 높아지고 취약차주, 취약은행부터 먼저 하나씩 날아가는 거겠죠. 근데 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는 일단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이 발생된 게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는 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돈 보세요, 돈이 지금 이만큼 지금 찍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돈이 아니라 이 민간 부분 대출도 돈이죠.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굉장히 2008년에 비해서 많이 대출이 늘었단 말은 그만큼 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돈이 늘어났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도 비싸게 사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예전에는 뭐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뭐 그 이전에는 뭐 정말 더 쌌죠. 밥
밥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 10,000원짜리 하나 못 사 먹는다. 그 말은 뭐냐?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 넣어도 가치 보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넣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가치 보존이라도 좀 해보려고 미국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돈 가치 보존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대수를 하면 자꾸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문에서는 묵고 살기 어려운데 돈 좀 찍어내주면은 뭐 우리가 서민들이 살고 이런데 나라 안에서 부동산 이외에 다른 곳에 경제가 좀 순환이 되는데 돈이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찍어주는 뭐 돈을 빌려는 족족 뭐 경제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통제하는 건데 이마저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거고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갖다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가긴 어렵겠죠. 사실 저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누가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중간에 남는 돈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민간으로 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를 돌리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어려워진 이유도 전체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면 그 뭐 물건을 만들어내서 돈을 벌겠지만은 아파트를 계속 짓게 되면은 스페인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죠.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옆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원래 기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 보기 싫거든. 먼지도 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을 갖다 세려 넣으니까 이 공장 보고 그 공장이 나가서 들어가서 모르겠다고 타 지역으로 이동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공장에 가면서 이제 이 부지에 또 아파트 또 짓고 이 짓을 갖다가 부산에서 계속 했는데 지방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에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은 그 짓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워낙 큰 돈들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집밖에 없겠죠. 집 아파트밖에 없겠죠. 공장은 다 내쫓아 버리고. 옛날에 부산에도 동국제강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LG도 금성사 옛날에 쭉 지금은 뭐 그건 또 다른 이유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 큰 기업들 부산에 본사가 있었는데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 다 나가버렸잖아. 나가버리고 아파트만 딱 있는데 앞으로는 괜찮겠지만 한동안은 괜찮겠지만은 여기 대충 끝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부산도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이전에 빨리 지금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여튼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정부의 고민은 돈을 갖다가 좀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 지금 그거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지금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보존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그럼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이 주식 시장 뭐 부동산은 온 때만 뭐 별 세금을 갖다가 다 때려 붙여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식 시장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쪽도 이제 세금을 갖다가 다 때려 붙이려고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서민들은 어디서 돈 버냐 이 말이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죽었습니다. 이 뭐 어떤 뭐 계층 이동 사다리가 그냥 막 다 치워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다 그러면은 나라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은 죽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선택 똑바로 해야 되겠죠. 여튼 이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라도 살려야 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돈이 돌아가겠죠. 그 과정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정책 만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누가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보입니까? 텔레비전 보면 정책,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쪽에 공장을 더 짓고, 이쪽에 어떻게 하고, 이쪽 규제를 좀 풀어서 이쪽에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전부 다 인신공격만 나옵니다. 이 편 나눠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서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놈이 우리 한국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일본놈이 한국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뭐 동인, 서인 계속 남기지가 남아져서 서로 싸움이 내사다가 결과적으로 도망갔다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정신 없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럼 누가 나라 걱정하고 있냐고. 나라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기업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기업은 지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가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보려고, 국민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 이 새끼들 월급 주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그 월급 다 뺏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개새끼 같은 놈들이 저거 월급은 놀아도 가져가거든. 죽이봐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세금 낭비하면서 저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들어본 새끼들.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2개 있습니다. 자, 몇 종목 좀 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지금 구멍이 나서 바다 밑으로 지금 침몰하려고 그래요. 침몰. 뭐잖아. 지금 배가 워낙 크고 경막이 있어서 침몰하는 속도가 좀 늦지만은 계속 이렇게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큰 배도 결국 침몰하게 된다고요. 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지금 침몰할까 말까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가지고 있는데 서로 선장하려고 이 선장하려고 빙신 새끼들이 까불고 있다니까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배를 갖다가 고쳐서 계속 앞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키 잡으려고. 대통령 하는 게 씨발 뭐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하락하면 좀 준비된 놈들 해야지. 인기투표도 아니고 개새끼들. 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감 걸렸고요. 빨간색이 많죠. 오늘 총 쏴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거 몇 번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뭐 보유죠, 보유. 대웅제약도 보유입니다. 그죠? 바이넥스도 빨간색이 많죠? 이것도 보유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좀 덜려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완전히 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뭔가 이게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잘 안 됐다고.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추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것도 앞서 본 아모레퍼시픽하고 비슷한데 잘 안 됐어요. 해물라 그랬는데 잘 안 됐다고. 사실은 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모르겠다. 오늘 뭐 총을 한번 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날인데 여기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하나 쏴도 됩니다. 오늘 쏴도 되고 내일 쏴도 돼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면은 다소 이제 이만큼 파란색이 까먹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높지 않지만 총을 한번 쏴볼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일단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찍었어요. 돈이 많이 찍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돈가치 보존을 위해서 해외 투자로 좀 빠져나갔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부의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를 정치권에서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부동산, 세금이 많이 걸려있지만 그나마 남은 게 이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돈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 민간에 돈이 안 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 그 정신이 없다면 돈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대수로 잠가 버리니까 국내 경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부동산적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럼 여기서 돈이 좀 남아 돌아야 다시 민간으로 이렇게 돈이 풀릴 거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다시 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현재 뭐 이런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2041년, 2045년 요때까지만 이제 총 수요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거고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정치권에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어떻게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해 가면서 나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갈 건가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참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면서 해외 F4 그러니까 해외 영주권 정도만 취득해도 돼요. 가지면서 해외 왔다 갔다 해외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도움도 좀 되겠죠. 꼭 해외 이민 가서 떠나보라는 게 아니고요. 해외 영주권 정도만 가지고 해서 그 나라에서 돈 벌어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면 그 역시 국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쪽으로 일단 국내가 아닌 국외 쪽으로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젊은 애들은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내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그러니까 못난 놈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 경험했었던 역사책에서 배웠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